네, 오늘 MBN 뉴스와이드 2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요. 노영희 변호사,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그리고 조광안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침에 뉴스 시작을 우리 이제 동계올림픽 소식을 한 것은 기분 좋으라고 해봤습니다. 예, 연휴라 우울한 소식들도 많이 좀 있긴 한데, 노영희 변호사님. 네네. 어제 경기들 많이 봤죠? 네, 뭐 그렇습니다. 설 차례도 지내겠습니다만은, 예. 어제 그 스켈레톤 윤성빈 예. 선수 그거 사실은 3차 시기, 4차 시기 제가 다 봤는데요. 예. 정말 빠르던데 예. 그 썰매의 그 구간을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가 또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 그걸 보면서 제가 만약에 윤성빈 선수의 그런 친척이나 이랬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게 가속도가 붙어서 150km가 한 시간당 그 정도 예. 속도로 달린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말 늠름하게 그러니까요. 잘 예. 해주어서 너무너무 제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예. 사실 이 우리 아시아 선수가 저런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또 유럽 선수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동계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또 그만큼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정치권도 저런 노력 좀 하면 좋을 텐데. 맞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스켈레톤이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은 거잖아요. 예. 우리말로 말하면 썰매. 예. 네, 썰매인데 뭐 우리 출연진들도 다 그렇겠지만 어렸을 때 썰매 많이 타봤지만 저렇게 시속 130km. 실제로 체감으로 느끼는 건 한 40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차로 120km 달려도 무서운데 네, 그런 몸으로 달리기 얼마나 정도인데 무섭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윤성빈 선수는 또 아이언맨 그 헬멧을 네. 썼죠. 썼고 그 어제 실제로 하는 걸 봤어요. 봤더니 지금까지 스켈레톤에서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그 선수는 어제 메달을 못 땄죠. 예. 메달을 못 땄고 새로운 황제 등극이었는데요. 사실 윤성빈 선수가 상당히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예. 홀어머니 밑에서 고등학교 때 이걸 시작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 체대에서 지원을 했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예. 스포츠계의 어떤 그 사다리라 할까요? 예. 뭐 이런 게 좀 형성되는 거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피나는 노력을 했다. 예.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이게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에서 스켈레톤에서는 처음 메달인데 그게 금메달이었다. 이라는 예.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예. 특히 이제 다른 당은 어제 논평을 안 냈던데요. 저희 당은 논평을 냈어요. 논평을 냈는데 예. 그게 예. 그 윤성빈 선수의 어떤 피나는 예. 투혼, 예. 이게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고 정치권도 그런 피나는 노력들을 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 그런 일을 좀 예.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아니, 정치 논평하느라 바쁘시는데 언제 이렇게 윤성빈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열심히 해오셨습니까? 예. 어쨌든 바른미래당 어제 논평을 냈다. 네. 예. 다른 당은 안 냈다. 예. 뭐라고 냈습니까,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그대로. 알겠습니다. 조광 우리 저 비서관께서는 어제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유, 뭐 어제도 뭐 동계올림픽 보느라 뭐 굉장히 이 시간 부족하게 지냈는데요. 예. 사실 그 윤성빈 선수의 이 쾌거는 예.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자긍심은 엄청납니다. 예. 왜냐하면 야, 우리도 진짜 선진국이 됐나 보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다가 심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썰매 종목은 거의 그 전통적으로 유럽의 유럽의 최강 지역입니다. 예. 그 유럽의 이 강자들만이 지금까지 예. 석권했던 종목을 한국 선수가 이 당당하게 거기서 예. 금메달을 따냈다는 것은 한국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예. 이정표를 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부할 만큼 예. 큰 박수를 갖다가 보내고 싶습니다. 예, 뭐 금메달은 못 땄습니다만은 뭐 차준환 선수라든지 또 뭐 김민석 선수라든지 여러 이제 선수들도 아마 그동안 흘린 피와 땀의 이 대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도 되죠? 이 선수들 이경기 준비하는 거 아니죠?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제가 이게 스포츠 잘 안 보는데 어제는 다 봤어요. 예. 근데 저는 그 윤성빈 선수 우승은요. 예. 한치의 흠도 없는 완벽한 우승이다. 저는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있잖아요. 예. 이때는 이게 안전지향적으로 해서 우승 맞아. 왜냐면 예. 이게 이미 격차가 많으니까. 근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이게 제가 알기로 50초 07인가? 예. 더 이게 더 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고 오늘 이게 그 쇼트랙도 우리 그 금빛 사냥 예. 하는데 저희가 4등이든 종합사회 하려면 예.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인 것 같고요. 정말 이게 오늘도 우리 선수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예.
뭐 다들 이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지만 정치는 국민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기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넘기겠습니다. 어제 우리에게는 최대 명절인 설이었지만 북한은 바로 김정일의 생일 광명성절이었습니다. 성대한 불꽃놀이로 자축을 했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식용유 한 병 그리고 신발 한 켤레만 공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지혜 기자 리포트 보고하세요.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설, 추석이 최대 명절이지만 북한은 이렇게 뭐 태양절이라든지 광명성절이라든지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의 이제 생일을 최대의 그 명절 연휴로 보내고 있잖아요. 저는 어제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북한의 응원단이 내려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설 맞이하느라고 이제 분주한 하루를 보냈는데 이들은 뭘 하고 보냈을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어제 뭐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은 뭐 차분하게 지내면서 숙소에서 그 경기도 보고 그리고 뭐 차분하게 보낸 것 같은데 사실은 어제 김일성 그 생일이기 때문에 김정일 생일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라고 보였지만은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과는 접촉을 차단한 채 좀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분위기를 지내는 것 같아요. 그전에 열병식에서도 그렇고 녹화분을 내보내거나 좀 축소하는 거 그리고 어제 생일도 북한에서 치르는데 좀 굉장히 축소된 분위기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북한이 이 남한과의 대화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 이 대화에 임하려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뭐 유엔 대북 제재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이런 제재와 압박이 좀 북한이 지금 견디기 힘든 거 아니냐. 특히 북한 주민들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을 어떠한 그 돌파구로 모색해 보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그 분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북한에 대해서 차분하게 비핵화와 또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를 위해서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계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비핵화 의지가 없는 위장 평화 공세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도 그 북핵의 어떤 시간 벌기용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부도 그저 뭐 색깔론이다라고 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뭐 태양절, 광명성절에 이 뭐 축제, 춤도 추고 또 사실 그래도 뭐 북한 주민들도 술도 먹고 그렇죠. 이제 뭐 배급품이긴 합니다만은 뭐 소소한 거를 조금씩 서로 이웃끼리 나눠서 먹고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탈북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죠. 어쨌든 그 설 자체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데다가 그리고 뭐 북한은 어쨌든 백두혈통 그래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세습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상화를 위해서는 그들의 생일이 가장 중요한 축제이기도 하죠. 그 축제에 그 설까지 겹쳤기 때문에 굉장한 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 명절인데 만약에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이제 요번에 보급품이 그 신발 한 켤레 식용유 하나 정도였다면은 그거는 아주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북한의 경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핵 문제, 북한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북한 정권이 사실은 제일 그 중요시하는 게 자신들의 자존감인데 그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평창 올림픽이 그런 계기를 갖다가 본인들의 자존감을 훼손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런 계기를 갖다가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후부터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측에 내려온 북한 응원단 그냥 가만히 숙소에만 있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운동회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여러 좀 보여주기라는 그런 해석도 좀 가능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앞서 이제 잠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찬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보수 진영에서는 자꾸만 이제 뭐 배 변호사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은 북한의 속내를 뻔히 들여다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 저도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문 대통령에게 여건이 되면 하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꼭 경계할 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게 대화를 위한 대화 또 이게 국내 정치용 대화는 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얘기는 지방선거에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 혹시나 이게 제가 기후로 예. 이게 옛날에는 남북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많았잖아요. 예. 이제는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게 저는 국내 정치용 대화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대화 여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비핵화 있잖아요. 예. 이 비핵화는 이게 대화의 끝이고 시작이자 끝이고 예. 알파요 오메가고 예. 입구이자 출구입니다. 예. 저는 이게 비핵화 즉 핵과 평화는 양립이 불가능해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반드시 이게 북한이 대화할 때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예. 이걸 이게 조건으로 한 이런 이게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핵 문제 얘기를 꺼내면은 남북 대화라든지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나자마자 핵 문제를 꺼내야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비핵화를 요구한다기보다 일단 목표는 최종 목표는 그렇죠. 이게 목표는 비핵화를 일단 조건으로 해서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예. 핵과 이게 평화는 양립 불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도 큰 이견은 없지 않나요? 지금 그 대화를 강조하는 상황이죠. 지금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대중 대통령 때는 북한 핵이 일단 핵실험이 없었을 때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1차 핵실험을 했을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6차 핵실험을 했고 사실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를 보면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얘기할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ICBM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개발이 돼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한다는 것을 반대하거나 뭐 안 좋게 생각할 국민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그 화해 협력으로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일단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 방금 설명했듯이 뭐 대화를 위한 대화라든지 아니면 남북이 만나는 그것에 그쳤을 때는 마치 우리가 핵을 이고 있는 그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핵과 ICBM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남북이 정상이 만나서 그 비핵화의 문제에 대한 첫 시발점이 되든지 아니면 마무리하는 국면이 되든지 간에 그런 거에 대한 확고한 그 철학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남북 간에는 평창 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화해 협력 그다음에 뭐 육로 그 바닷길 그다음에 뭐 하늘길까지 다 열렸습니다만은 미국이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요. 미국은 본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해서 모든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 올림픽 끝난 이후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김여정 그 부부장 김정은의 특사로 내려와서 정상회담을 그 제안을 하고 평창 올림픽에서 대표단이 오가고 응원단이 오고 뭐 그다음에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이 다 내려와서 뭔가 분위기는 확 띄워졌는데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핵 문제에 대한 접근은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사실. 근데 아까 보수 야당에서 이제 남북 그 대화 같은 건 정상회담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찬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1, 2차 남북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 3차에서는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핵과 관련된 성과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 성과라는 것은 결국 뭐 핵을 인정하는 핵동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핵시설 무능화까지 가는 단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그 비핵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협상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이 지금까지도 알고 있죠.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위장 평화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 김철근 대변인께서 나오셨으니까 그 많은 국민이 좀 생각을 아마 저처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이 됐잖아요. 이 북한 문제 또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 이 지금 유승민 대표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그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이방카가 올림픽 폐막식에 오는 것이 예정돼 있잖아요. 뭐 정상급에 준하는 의전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방카의 폐막식 참석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김여정의 이제 방남
이 둘이 뭔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이 중간에 우리가 어떤 두 양측의 김여정과 이방카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전대를 지금 잡고 잘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방카가 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김여정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했던 혹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뭐 북미 대화라던가 뭐 혹은 남북 대화, 남미 대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이방카하고 김여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그 탐색적 대화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었고 물론 당시에는 즉시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그 상당히 그 바뀐 정도의 그런 온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조를 그 이방카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이제 이방카가 가지고 있는 그 미국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하는 것이 이제 뭐 북미 대화를 가늠할 정도까지의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았을 때는 아마도 이제 뭐 코피 전략이 없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온전하게 바뀐 그런 정도로 아마도 우리하고 이제 좀 그러니까 3국이 혹은 남한과 북한과 미국이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반전을 좀 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기존에 얼어붙었던 북미 간 또 남북 간에 약간 해빙 무드로 좀 들어선 것 같다라는 인식을 좀 갖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올림픽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최고 권력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때 한 사람은 공교롭게 여동생이고 한 사람은 또 딸입니다.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 내지는 핵의 후퇴를 위해서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여동생과 딸이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느낌과 판단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스태프들이나 다른 참모들은 자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최고 권력자의 의중이 뭔지를 굉장히 그 예민하게 따지면서 단어를 선택한다든가 자기의 느낌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아무래도 자기의 느낌과 소신을 갖다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평창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그 대화 여건의 성숙, 이 분위기를 갖다가 삼국 간에 잘 살릴 수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민들의 그 안정감에 굉장한 중요한 전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계기를 다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할 거예요. 다만 그것을 좀 더 강경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또는 그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의 그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대를 갖는 게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김여정이나 이방카나 둘 다 한 사람은 백악관 선임 고문이고 하나는 노동당 그 제1부부장에서 공직도 가지고 있는 셈이고 방금 얘기한 대로 뭐 딸이고 여동생이고 하기 때문에 그 최고 지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뭐 진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이라는 사회하고 또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이라는 그 계기로 해서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마치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너무 많이 심어주는 것도 금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심을 찾아야 된다. 확실히 야당 맞으시네요. 뭐 좋은 기회가 찾아왔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이제 능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찾아온 좋은 기회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지금 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돌아갔던 삼지연 관현악단 평양으로 돌아가서 공연을 했어요. 평양 관료들 앞에서 뭐 특히 이제 예술단 관료들 앞에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우리 남측에서 공연을 할 때 뭐 제이에게도 부르고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노래도 부르니까 진짜 남측 가요를 불렀는데 그 레퍼토리 그대로 북한에서 공연을 했어요. 이게 공개적으로 남한 노래를 북한에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뭔가 정말 달라진 건가? 이런 생각을 얼핏 하게 돼요. 그쪽에 뭐 북한도 뭐 옛날보다는 약간 이게 폐쇄적인 게 그래도 남한 노래를 저렇게 완화된 거고요. 막 그 예술단의 지휘자들이 거의 뭐 국보급 우리나라 인민 배우 이상의 아주 그
그런 대단한 분들로 보이는데 저는 뭐 이게 그 우리나라 노래를 평소에도 많이 연습한 게 북한이 부른 걸 뭐 크게 나쁘게는 안 보고요. 오히려 이게 저는 예술보다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장 이게 제가 경계하는 게 쌍중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식 해법인데 예를 들어 이게 그 만약에 지금 이번에 우리 한미연합 훈련 있잖아요. 이걸 이게 핵도발 중지하고 바꿔서 만약에 두 개를 다 동시에 중단한다. 저는 이게 큰 문제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알겠습니다. 한미 훈련은 이게 제가 뭐 이런 말에서 크리스토퍼 힐이 뭐냐면 훈련 없는 동맹은 이게 악기 없는 오케스트라다. 저렇게 이번에 그런 어떤 북한의 쌍중단 이런 거는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될 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예술단 얘기를 여쭤봤는데 기승전 흑이군요. 모든 분들이 결론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술단은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공연을 하는 거니까 북측 사회에서 비공개적으로는 남측의 드라마나 뭐 가요나 이런 거를 주민들이 몰래 듣는 거는 이제 일반화돼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저렇게 삼재현 관현악단이 평양에서 우리 한국의 노래 유행가 대중가요를 부른다는 거 이거는 뭔가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줘요. 그럼요. 문화의 업그레이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실 요번에 이제 저희가 그 남북 단일팀 문제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그 인식의 그 이 한 단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저희 세대는 그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가치는 조금 희생돼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 세대는 이제 개인의 가치가 전체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남한 사회도 그런 변화가 있듯이 북한 사회도 그 찬양 일변도의 그 문화적 행태와 공연 예술에서 이제는 좀 더 전진적으로 이 변화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면서 북한 사회도 조금씩 국제적 추세에 맞게끔 변화하는 그 이 과정이라고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시죠 이제. 제가 보면 비공개고 그다음에 그 창모죠 고영희 씨가 평소에 불렀던 노래라고 이미 남한 언론에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제한적인 건데 뭐 꼭 의미를 두겠다 하면 뭐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크게 의미 둘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한쪽에서는 띄우고 한쪽에서 자꾸 찬물을 끼얹고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정치 지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편지 한 통이 결정적 계기가 됐죠. 삼재현 관현악단이 북한에서 우리 남측의 노래를 공공연하게 이제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아마 또 다른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았을 때는 아마도 이제 뭐 코피 전략이 없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온전하게 바뀐 그런 정도로 아마도 우리하고 이제 좀 그러니까 3국이 혹은 남한과 북한과 미국이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반전을 좀 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죠. 기존에 얼어붙었던 북미 간 또 남북 간에 약간 해빙 무드로 좀 들어선 것 같다라는 인식을 좀 갖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올림픽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최고 권력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때 한 사람은 공교롭게 여동생이고 한 사람은 또 딸입니다.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 내지는 핵의 후퇴를 위해서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여동생과 딸이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느낌과 판단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스태프들이나 다른 참모들은 자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의중이 뭔지를 굉장히 그 예민하게 따지면서 단어를 선택한다든가 자기의 느낌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아무래도 자기의 느낌과 소신을 갖다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평창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그 대화 여건의 성숙, 이 분위기를 갖다가 삼국 간에 잘 살릴 수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민들의 그 안정감에 굉장한 중요한 전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계기를 다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할 거예요. 다만 그것을 좀 더 강경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또는 그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의 그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대를 갖는 게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김여정이나 이방카나 둘 다 한 사람은 백악관 선임 고문이고 하나는 노동당 그 제1부부장이어서 공직도 가지고 있는 셈이고 방금 얘기한 대로 뭐 딸이고 여동생이고 하기 때문에 그 최고 지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뭐 진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이라는 사회하고 또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이라는 걸 계기로 해서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마치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너무 많이 심어주는 것도 금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평상심을 찾아야 된다. 예, 확실히 야당 맞으시네요. 예. 뭐 좋은 기회가 찾아왔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이제 능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찾아온 좋은 기회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지금 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돌아갔던 삼지연 관현악단 평양으로 돌아가서 공연을 했어요. 평양 관료들 앞에서 뭐 특히 이제 예술단 관료들 앞에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우리 남측에서 공연을 할 때 뭐 제이에게도 부르고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노래도 부르니까 지금 남측 가요를 불렀는데 그 레파토리 그대로 북한에서 공연을 했어요. 이게 공개적으로 남한 노래를 북한에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뭔가 정말 달라진 건가? 이런 생각을 얼핏 하게 돼요. 그쪽에 뭐 북한도 뭐 옛날보다는 약간 이게 폐쇄적인 게 그래도 남한 노래를 이게 저렇게 완화된 거고요. 막 그 예술단의 지휘자들이 거의 뭐 국보급 우리나라 인민 배우 이상의 아주 그런 대단한 분들을 보이는데 저는 뭐 이게 그 우리나라 노래를 평소에도 많이 연습한 게 북한이 부른 걸 뭐 크게 나쁘게는 안 보고요. 오히려 이게 저는 예술보다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장 이게 제가 경계하는 게 쌍중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식 해법인데 마치 우리가 핵을 이고 있는 그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핵과 ICBM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남북이 정상이 만나서 그 비핵화의 문제에 대한 첫 시발점이 되든지 아니면 마무리하는 국면이 되든지 간에 그런 거에 대한 확고한 그 철학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남북 간에는 평창 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화해 협력 그다음에 뭐 육로 그 바닷길 그다음에 뭐 하늘길까지 다 열렸습니다만은 미국이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요. 미국은 본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해서 모든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 올림픽 끝난 이후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김여정 그 부부장 김정은의 특사로 내려와서 정상회담을 그 제안을 하고 평창 올림픽에서 대표단이 오가고 응원단이 오고 뭐 그다음에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이 다 내려와서 뭔가 분위기는 확 띄워졌는데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핵 문제에 대한 접근은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사실. 이제 아까 보수 야당에서 이제 남북 그 대화 같은 건 정상회담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찬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1, 2차 남북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 3차에서는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핵과 관련된 성과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 성과라는 것은 결국 뭐 핵을 인정하는 핵동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핵시설 무능화까지 가는 단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그 비핵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협상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이 지금까지도 알고 있죠.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위장 평화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 김철근 대변인께서 나오셨으니까 그 많은 국민이 좀 생각을 아마 저처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이 됐잖아요. 이 북한 문제 또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 이 지금 유승민 대표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크게 다르지 않다고.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그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가 올림픽 폐막식에 오는 것이 예정돼 있잖아요. 뭐 정상급에 준하는 의전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방카의 폐막식 참석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김여정의 이제 방남 이 둘이 뭔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이 중간에 우리가 어떤 두 양측의 김여정과 이방카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전대를 지금 잡고 잘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방카가
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김여정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했던 혹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뭐 북미 대화라던가 뭐 혹은 남북 대화, 남미 대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이방카하고 김여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그 탐색적 대화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었고 물론 당시에는 즉시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그 상당히 그 바뀐 정도의 그런 온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조를 그 이방카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이제 이방카가 가지고 있는 그 미국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하는 것이 이제 뭐 북미 대화를 가늠할 정도까지의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국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부할 만큼 큰 박수를 갖다가 보내고 싶습니다. 뭐 금메달은 못 땄습니다만은 뭐 차준환 선수라든지 또 뭐 김민석 선수라든지 여러 이제 선수들도 아마 그동안 흘린 피와 땀의 이 대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도 되죠? 이경재 준비하는 거 아니죠?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제가 이게 스포츠 잘 안 보는데 어제는 다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윤성빈 선수 우승은요. 한치의 흠도 없는 완벽한 우승이다. 저는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있잖아요. 이때는 이게 안전지향적으로 해서 우승하자. 왜냐면 이게 이미 격차가 많으니까. 근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이게 제가 알기로 50초 07인가? 더 이게 또 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고 오늘 이게 그 쇼트랙도 우리 그 금빛 사냥 하는데 저희가 4등이든 종합사회 하려면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인 것 같고요. 정말 이게 오늘도 우리 선수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뭐 다들 이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지만 정치는 국민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기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넘기겠습니다. 어제 우리에게는 최대 명절인 설이었지만 북한은 바로 김정일의 생일 광명성절이었습니다. 성대한 불꽃놀이로 자축을 했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식용유 한 병 그리고 신발 한 켤레만 공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지혜 기자 리포트 보고 와세요.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설, 추석이 최대 명절이지만 북한은 이렇게 뭐 태양절이라든지 광명성절이라든지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의 이제 생일을 최대의 그 명절 연휴로 보내고 있잖아요. 저는 어제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북한의 응원단이 내려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설 맞이하느라고 이제 분주한 하루를 보냈는데 이들은 뭘 하고 보냈을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뭐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은 뭐 차분하게 지내면서 숙소에서 뭐 그 경기도 보고 그리고 뭐 차분하게 보낸 것 같은데 사실은 어제 김일성 그 생일이기 때문에 김정일 생일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라고 보였지만은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과는 접촉을 차단한 채 좀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분위기를 지내는 것 같아요. 그전에 열병식에서도 그렇고 녹화분을 내보내거나 좀 축소하는 거 그리고 어제 생일도 북한에서 치르는데 좀 굉장히 축소된 분위기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북한이 이 남한과의 대화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 이 대화에 임하려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뭐 유엔 대북 제재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이런 제재와 압박이 좀 북한이 지금 견디기 힘든 거 아니냐. 특히 북한 주민들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을 어떠한 그 돌파구로 모색해 보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그 분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북한에 대해서 차분하게 비핵화와 또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를 위해서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계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비핵화 의지가 없는 위장 평화 공세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도 그 북핵의 어떤 시간 벌기용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부도 뭐 그저 뭐 색깔론이다라고 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뭐 태양절, 광명성절에 이 뭐 축제, 춤도 추고 또 사실 그래도 뭐 북한 주민들도 술도 먹고 그렇죠. 이제 뭐 배급품이긴 합니다만은 뭐 소소한 거를 조금씩 서로 이웃끼리 나눠서 먹고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탈북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죠. 어쨌든 그 설 자체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데다가 그리고 뭐 북한은 어쨌든 백두혈통 그래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세습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상화를 위해서는 그들의 생일이 가장 중요한 축제이기도 하죠. 예. 그 축제에 그 설까지 겹쳤기 때문에 굉장한 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 명절인데 만약에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이제 요번에 보급품이 그 신발 한 켤레 식용유 하나 정도였다면은 그거는 아주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북한의 경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핵 문제, 북한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북한 정권이 사실은 제일 그 중요시하는 게 자신들의 자존감인데 그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평창 올림픽이 그런 계기를 갖다가 본인들의 자존감을 훼손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런 계기를 갖다가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후부터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측에 내려온 북한 응원단 그냥 가만히 숙소에만 있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운동회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여러 좀 보여주기라는 그런 해석도 좀 가능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앞서 이제 잠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찬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보수 진영에서는 자꾸만 이제 뭐 배 변호사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은 북한의 속내를 뻔히 들여다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 저도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문 대통령 측에 여건이 되면 하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꼭 경계할 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게 대화를 위한 대화 또 이게 국내 정치용 대화는 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지방선거에 얘기는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혹시나 이게 그 제가 기후로 이게 옛날에는 남북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많았잖아요. 이제는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게 저는 국내 정치용 대화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대화 여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비핵화 있잖아요. 이 비핵화는 이게 대화의 끝이고 시작이자 끝이고 알파요 오메가고 입구이자 출구입니다. 저는 이게 비핵화 즉 핵과 평화는 양립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게 저는 반드시 이게 북한이 대화할 때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이걸 이게 조건으로 한 이런 이게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핵 문제 얘기를 꺼내면은 남북 대화라든지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나자마자 핵 문제를 꺼내야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비핵화를 요구한다기보다 일단 목표는 최종 목표는 그렇죠. 이게 목표는 비핵화를 일단 조건으로 해서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핵과 이게 평화는 양립 불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도 큰 이견은 없지 않나요? 지금 대화를 강조하는 상황이죠. 지금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대중 대통령 때는 북한 핵이 일단 핵실험이 없었을 때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1차 핵실험을 했을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6차 핵실험을 했고 사실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를 보면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얘기할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ICBM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개발이 돼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한다는 것을 반대하거나 뭐 안 좋게 생각할 국민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그 화해 협력으로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일단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 방금 설명했듯이 뭐 대화를 위한 대화라든지 아니면 남북이 만나는 그것에 그쳤을 때는 네, 오늘 MBN 뉴스와이드 2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요. 노영희 변호사,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그리고 조광안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침에 뉴스 시작을 우리 이제 동계올림픽 소식을 한 것은 기분 좋으라고 했습니다. 연휴라 우울한 소식들도 많이 좀 있긴 한데 노영희 변호사님. 네네. 어제 경기들 많이 봤죠? 네, 그렇습니다. 설 차례도 지내겠습니다만은, 어제 그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 그거 사실은 3차 시기, 4차 시기 제가 다 봤는데요. 정말 빠르던데, 그 썰매의 그 구간을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가 또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걸 보면서 제가 만약에 윤성빈 선수의
그런 친척이나 이랬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게 가속도가 붙어서 150km가 한 시간당 그 정도 예. 속도로 달린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말 늠름하게 그러니까요. 잘 예. 해주어서 너무너무 제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예. 사실 이 우리 아시아 선수가 저런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또 유럽 선수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동계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또 그만큼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정치권도 저런 노력 좀 하면 좋을 텐데. 맞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스켈레톤이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은 거잖아요. 예. 우리말로 말하면 썰매. 예. 썰매인데 뭐 우리 출연진들도 다 그렇겠지만 어렸을 때 썰매 많이 타봤지만 저렇게 시속 130km 실제로 체감으로 느끼는 건 한 40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차로 120km 달려도 무서운데 네, 그런 몸으로 달리기 얼마나 정도인데 무섭겠습니까? 예. 우리 저 윤성빈 선수는 또 아이언맨 그 헬멧을 썼죠. 썼고 그 어제 실제로 하는 걸 봤어요. 봤더니 지금까지 스켈레톤에서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그 선수는 어제 메달을 못 땄죠. 예. 메달을 못 땄고 새로운 황제 등극이었는데,요 사실 윤성빈 선수가 상당히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홀어머니 밑에서 고등학교 때 이걸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체대에서 지원을 했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스포츠계의 어떤 그 사다리라 할까요? 뭐 이런 게 좀 형성되는 거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피나는 노력을 했다.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이게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에서 스켈레톤에서는 처음 메달인데 그게 금메달이었다. 이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다른 당은 어제 논평을 안 냈던데요. 저희 당은 논평을 냈어요. 논평을 냈는데 그게 그 윤성빈 선수의 어떤 피나는 투혼,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고 정치권도 그런 피나는 노력들을 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니 정치 논평하느라 바쁘시는데 언제 이렇게 윤성빈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열심히 해오셨습니까? 어쨌든 바른미래당 어제 논평을 냈다. 다른 당은 안 냈다. 뭐라고 냈습니까,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그대로. 알겠습니다. 조광 우리 저 비서관께서는 어제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유, 뭐 어제도 뭐 동계올림픽 보느라 뭐 굉장히 이 시간 부족하게 지냈는데요. 사실 그 윤성빈 선수의 이 쾌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자긍심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진짜 선진국이 됐나 보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다가 심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썰매 종목은 거의 그 전통적으로 유럽의 최강 지역입니다. 그 유럽의 이 강자들만이 지금까지 석권했던 종목을 한국 선수가 이 당당하게 거기서 금메달을 따냈다는 것은